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경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0문제짜리. 자, 우리가 경체 문제에 가보면 이제 1번 문제 소방기본법에서 소방공무원 배치에 대한 조항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그죠? 요게 이제 기본법에 갔을 때 3조의 2에 가보면 소방공무원의 배치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3조 1항에 갔을 때 기억, 그리고 니은에 들어가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각각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뭐가 들어가요? 소방기관이 들어가죠. 그죠? 여기 처음에는. 맞나요? 그리고 처음에 4조에 이제 본부라는 게 들어가 있다. 여기 정답 몇 번? 3번이죠. 3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쉽게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법에 갔을 때 우리가 3조의 2에 가보면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소방기본법상 뭐가 나와 있어요?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새로 들어간 조항이죠. 그죠? 최근에 들어간 조항이고, 요게 이제 4조의 2에 가보면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그럼 여기 갔을 때 1번 청장 및 시도지사는 119 종합상황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한다. 뭐 이런 내용 당연히 들어가 있었죠, 우리. 그리고 이중화 했을 때 다른 회선으로 즉시 전환이 돼야죠. 기본 이중화입니다. 기본 이중화. 기본 이중화. 그리고 계속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청장이랑 누구요? 시도지사가 나옵니다. 이 청장이라는 사람과 우리가 시도지사라는 사람이 우리가 실시를 한다. 그죠? 그래서 구축 운영하는 사람도 청장, 시도지사고, 이렇게 정보통신망을 어떻게 하는 사람?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청장이랑 시도지사다.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거 아까도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단열화라는 말이 없죠. 이중화죠, 이중화. 그죠? 하나가 끊겼을 때 다른 하나가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개념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소민터의 업무를 옳게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거기 기억번에 가보면 소방시설 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민원 처리, 이게 메인 업무죠. 그죠? 니은번 갔을 때 회신직과 해설서, 시스템 운영관리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리을번에 가보면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복구라고 들어가 있지만 이게 복구가 아니고 뭐다? 처리다. 이거 고르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자, 4번 문제. 이건 그냥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월 19일이 아니고 며칠이다? 11월 9일이다. 맞죠? 그래서 3번, 2번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죠. 맞나요? 또 같이 정리를 또 해봅시다. 우리 이렇게 하나하나. 자, 우리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소방용수시설과 지리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거 잘못됐죠. 그리고 본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실시하죠. 맞죠? 그리고 세 번째, 본서는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차선수, 여러분들 차선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를 얘기해요? 폭하고, 그렇죠. 이런 걸 조사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몇 년간 보관이에요? 2년간 보관이죠. 그럼 옳은 거 몇 번이다? 2번이다. 맞나요? 네,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동원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동원을 요청하는데 동원 요청 사실과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방법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통지하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가보면 이거 제가 많이 내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세 가지예요.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용수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장비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외워두십시오. 뭐의 규모라고요? 장비의 규모예요. 장비 규모. 아셨습니까? 그리고 소방력 이송수단 및 직결 장소.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만 맞는 보기로 들어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많이 풀었던 문제죠. 소방 지원 활동과 생활 안전 활동을 옳게 구분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기억번 갔을 때 이건 뭐예요? 생활이죠. 요거는 지원. 그죠? 요거 생활. 그죠? 요거
생활, 요거 지원, 요거 지원. 그죠?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지원 활동이 니은, 미음, 비읍 2번이네요. 맞죠? 네, 요런 식으로 또 체크를 해주시면 충분히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우리 8번. 자체 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자체 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방대장의 지휘 통제에 따라야 된다. 그죠?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상설 조직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3번. 이게 조금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뭘로 정해요? 행으로 정하죠. 행으로.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가끔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청본서는 자체 소방대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그죠? 3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9번 문제입니다. 소방용품에 포함되는 걸 다 고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소방용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죠? 그럼 소화기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연구는 제외.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기억번은 잘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건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잘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니은번 가보면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전관호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산화탄소 헤드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도 그죠? 요게 들어간다 그랬죠? 요게 들어간다 그랬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선택 밸브도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고. 자, 디귿번. 요거는 맞죠? 요거 포함이에요, 다.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 경보기,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 경종만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경종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죠. 그죠? 요거 잘 보시라 그래서 경종만 들어간다. 요거. 공기호흡기 오케이. 충전기 포함. 그러니까 이런 지지대는 다 포함이고 충전기도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경보설비의 음향장치 경종만 해당한다라는 거. 피난구 유도 등 통로 유도 등 객석 유도 등 예비 전원이 내장되지 않으니 아니고 내장되니죠. 그럼 맞는 게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죠. 2개가 틀렸으니까요. 그죠? 정답 몇 번? 2번. 다음. 소방시설법상 본서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 그죠? 화재 안전 성능 확보를 위해 자료 또는 의견서 첨부가 가능하다. 첨부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가보면 6조 5항에 6조 5항 그죠? 여기다 썼네요. 6조 5항에 가보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첨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게. 그럼 갔을 때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통령령에도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령에 가보면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일단 법에 있는 것부터 피난시설 방화구역 들어가 있죠. 맞나요? 소방관 진입창 들어가 있습니다. 방화벽이나 마감재료도 다 들어가 있죠. 방화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접근이 가능한 도로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뭐 승강기라던가 주택단지 안에 도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들어가죠. 그죠? 맞죠? 등등등등. 그래서 여기 이제 6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등의 도움 등이라는 조항에 가면 그러니까 지금 10번에서는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문제로 많이 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잘 보셔야 되고 성능이주 설계 평가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수 정도 제가 잘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이게 몇 명이에요? 6명에서 8명. 이하의 평가단으로 구성 운영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능이주 설계 변경 신고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성능이주 설계를 검토 평가한 단원 중에 자 여기 갔을 때 몇 명 이상으로 또 구성을 할 수 있냐면 5명이죠. 5명.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죠. 1번이죠. 1번.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12번.
소방시설법상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구용기를 모두 설치해야 되는 곳, 그죠? 모두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을 찾으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꼭 외우라 그랬죠? 인명구조기구에 대한 건 맞습니까?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이게 얼마다? 7호. 그죠? 호. 근데 이게 관광호텔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인공소생기가 빠지면 5병. 맞나요? 네, 됐죠? 아이고. 이게 마우스로는 잘 안 되네요. 그죠? 펜으로 해야겠어. 그래서 7호에 뭐예요? 5병.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인명구조기구는 꼭 정리해 가셔야 돼. 공기호흡기까지.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몇 번 강조했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또 답으로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자, 13번 문제.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 증축 당시에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다만 기준이죠. 원래는 이제 전체에 대해 강화된 법을 적용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원래는 전체에, 그죠? 뭐야 여러분들? 증축 당시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다만 기준에 해당하면 제외라 그랬죠? 그 다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으래요.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천장으로 완벽하게 구획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바닥과 천장, 내화.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자동 방화 셔터나 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다. 오케이.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 이하의 직원이 계시. 오케이.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캐노피를 설치했다. 오케이. 근데 여기 갔을 때 이게 3면이었죠. 3면. 조금 치사한 문제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다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중앙소방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기 50명이 아니죠. 몇 명이에요? 60명이죠.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6에서 10이죠. 맞습니까? 5에서 9. 5에서 9. 죄송합니다. 5에서 9. 중앙위원회 회의는, 자, 회의 지정을 할 때는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6에서 12죠. 6에서 12. 맞습니까? 요것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지방위원회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위원회가 아니고 어디? 중앙위원회죠. 중앙위원회. 그럼 정답이 몇 번이에요? 옳은 건 3번밖에 없다. 그죠? 해설에 가보면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3번 보기를 7에서 13명으로 잘못 넣어놨는데 그냥 문제로 풀어주시면 돼요. 결국 맞는 건 3번밖에 없어요. 아셨죠? 해설에 있는 내용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고. 정답은 3번이에요.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요. 15번. 소방시설법상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1번. 관리업자는 명칭 상호 소재지가 변경됐을 때 변경신고를 30일 이내에 30일 변경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그죠? 2번.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 업 등록증이나 수첩을 새로 발급하여 증과 수첩 자격증에 변경된 사항을 적은 후 내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3일이 아니고 며칠이다. 이게 5일이죠. 5일. 그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됐을 때 관리업자는 증과 수첩, 기술인력이 변경됐을 땐 증 필요 없다 그랬죠. 뭐만 있으면 돼요? 수첩만 있으면 되고. 이런 애들. 그래서 누구한테 제출해요?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 보시고 다음 청문 실시 사유로 옳게 짝져진 것은 그랬습니다. 청문을 실시하는 사유로 옳게 짝져진 것은 했을 때 성능 인증 취소 및 정지. 근데 성능 인증은 뭐밖에 없어요? 취소밖에 없죠. 그죠? 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정지 들어가 있고요. 관리사 자격의 취소 정지 오케이. 우수품질 인증에 취소 및 정지 들어가 있는데 우수품질 인증도 뭐밖에 없어요? 취소밖에 없죠.
형식 승인 및 형식 승인 취소 및 제품 검사 중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러면 정답이 4번이네요. 그죠? 자, 다음 17번. 소방시설법상 벌칙 부과 내용으로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1번.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규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자. 이게 얼마짜리냐면 3년에 3천. 3번도 3년에 3천. 3년에 3천인데 요거 있죠. 제품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 표시를 하거나 합격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를 했대요. 요게 1년에 얼마짜리? 1천짜리. 그죠? 18번째. 화재 예방법상 화재 안전조사 실시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 있죠. 불안전, 불성실. 진단도 불성실, 불안전. 화재가 자칫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을 때. 재난, 기상. 분석을 했는데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우리는 요거 3개를 전체를 골라주셔야겠죠. 4개죠, 4개. 그죠? 4개가 다 맞다. 18번의 정답은 1번이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다. 이게 원래는 엄청 많아요. 그죠? 7가지 될 거예요. 7가지.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라. 결국은 위험성이 어떻게 됐을 때, 증가가 됐을 때, 여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 또 이제 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자, 19번. 화재 예방 강화지구나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법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안전조치는 안 돼 있대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풍등, 열기구 안 된다. 모닥불이나 난로 등 여기 갔을 때 화기 취급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요게 나중에 잘 보세요. 흡연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가연물을 방치하는 행위. 그래서 여기 갔을 때도 이제 가연물을 방치하는 행위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법에 가보면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거는 맞고요. 그럼 지금 맞는 게 뭐하고 뭐예요? 기역하고 리을. 1번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것도 잘 보시면서 문제를 또 풀어주시면 되고요.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죠? 그럼 거기 갔을 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 경계에서 도로 및 인적 건축물과 요거 몇 메타 이상 띄어야 돼요? 우리 6m 이상.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m 이상 높은 벽체가 있으면 괜찮다.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는 주요 구조부가 모이면서 내화 구조이면서. 재료는 무슨 재료? 그렇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내화 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쌓는 부분 사이의 실내의 경우에는 여기가 몇 메타예요? 우리가 1.2m죠. 2분의 1 중에 큰 값 이상으로 하고 실외는 3m나 또는 큰 값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1번으로 바로 답을 가져가 주시면 된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자, 그리고 이제 21번. 화재 예방법상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50층 이상으로부터 그죠?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이다. 대신에 아파트에서 갔을 때 지하층은 제외. 요거 포함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맞죠? 그리고 2번. 소방기술사 또는 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소방설비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증을 받으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기사 자격이 있으면 요게 3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5년이죠. 5년. 그죠? 층수가 높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연면적이 10만 제곱 이상이면 특급.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20m 또는 이제 30층 또 이제 높이가 120m 이상인 건 특급. 그죠? 그러니까 아닌 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맞습니까? 자, 다음 22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 내용에서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은 소화기가 설치된 공장 창고,
비상경보 설비가 설치된 공장 창고 다 들어가 있죠. 본서 화재에 대한 취약이 높다고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비상방송은 우리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죠. 해설 보면서 보세요, 여러분들. 38조에 가보면 관련 내용이 있고, 자세하게 규칙 40조에 가보면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죠. 그렇죠? 23번 화재 예방 안전진단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왔죠. 그죠? 이거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은 연면적이 1,000이다. 그죠? 공항시설 중에. 도시철도시설 중에 역사 및 역시설 연면적이 5,000. 전력용 통신용 지하구 중에 공동구. 발전소 중 연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발전소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 1,000이 아니고 얼마다? 5,000이죠. 이거. 요게 잘못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보시고 24번째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을 그랬어요. 그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알고 계셔야겠네요. 그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이 연면적이 얼마여야 돼요? 5,000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날아가는 거지. 그치? 맞습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지하층의 층수가 요게 2개 층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갔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하인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요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이런 내용을 조금 잘 보셔라. 그래서 연면적이 5,000일 때 그죠?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거나 지상층의 층수가 11개 층 이상이거나 그죠? 냉동창고나 냉정창고 이런 거 들어가 있었죠. 이것도 기출에 여러 번 나왔던 문제. 한 번 나오긴 했는데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업자는 소방산업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1번 소방산업자는 소방산업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했을 때 행안부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소방산업자는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 폐업, 재개업 30일 이내에 소방산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업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을 말소하고 행안부령으로 따라 공고를 하며 폐업 신고를 한 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에 3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산업을 다시 등록하면 그 전에 걸 지위승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얼마 안 되죠. 그죠? 몇 개월이에요? 6개월까지. 6개월까지 인정을 해주죠. 정답이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다. 다음. 공사업자는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검사 증명 발급일까지 배치를 하는데 공사업자는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거네요. 그럼 거기 갔을 때 이제 1번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으로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지가 됐다거나 그죠? 소방 기술자의 개인적인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사유는 누구 사유여야 돼? 발주자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발주자가 멈출 수 있는 거야, 발주자가.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죠. 다음 27번. 착공신고 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맞나요? 그럼 거기 갔을 때 착공신고잖아요. 그럼 나 이제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 갔을 때 책임시공이나 기술관리 요거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지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급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설계업자의 시설업 등록증 사본과 등록수첩 환부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신고예요? 착공신고죠. 착공신고.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얘가 들어가야죠. 우리 회사에 대한 게 들어가야죠. 근데 공사업이 들어가야지 왜 설계업이 들어가요? 그죠? 설계도서가 변경됐을 때는 우리가 설계도서를 꼭 환부를 내줘야 되고 하도급 했을 땐 하도급 통지서라는 걸 꼭 내줘라 라고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아닌 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2번. 2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화재 알림 설비가 들어갔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라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기억번 이건 왜 틀린 거예요? 비상방송 설비를 신설 개설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증설은 따로 없죠. 옥내소화전도 신설 개설 오케이, 그죠? 증설까지. 물분무 등도 신설 개설 들어가 있고 증설 들어가 있는데 요게 그죠? 제외죠. 재현설비 신설 개설 재현구역 증설 오케이. 연결살수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요게 살수구역이 아니고 무슨 구역이라고요? 요게 특이해요. 송수구역. 그죠? 그래서 니은하고 뭐밖에 없다? 리을밖에 없다. 니은하고 리을. 그러면 지금 봐봐 여러분들. 아닌 걸 고르라고 했군요. 그러면 기역, 디귿, 미음. 정답 몇 번? 4번. 틀린 걸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그죠? 다음. 공사업법상 동일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경우는, 같은 자인 경우, 법인과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기업 집단의 관계인 경우, 감리업자와 설계업자는 따로 내용 없죠.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 함께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4번이죠. 30번.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그랬어요. 실무교육은 몇 년에 몇 번? 2년에 한 번에 11전. 그죠? 이런 건 어렵지 않죠. 다음.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그죠? 2년에 10일. 31번.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거. 유통 실태 분석 들어간다 그랬어요. 젊은 인력에 대한 양성. 양성까지만 들어갑니다. 양성까지만. 요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 분석, 이런 거 다 들어가죠. 다음 32번. 탱크 안전성능 검사의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 기초지방검사 액체 위험물 탱크 중에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것. 안반 탱크 검사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안반 내 공간 이용 탱크. 충수수압 검사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용접부 검사. 옥내 탱크. 왜 틀렸어요 이게? 옥내 탱크라는 게 잘못된 거지. 맞나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여기가 위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내용이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무슨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죠. 옥외. 맞습니까? 옥외. 3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동일 구내에 있거나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하면 중복선임을 할 수 있다. 이 중복선임 기준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특히 요거 제가 잘 보시라 그랬어. 100m 이내 거리에 있는 저장소 기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설에 가보면 10개짜리 있고 30개짜리 있고 개수 없는 거 있다 그랬죠. 10개 이하의 옥내 저장소 오케이. 5개 탱크 저장소 이건 몇 개예요? 30개죠. 30개. 그죠? 이동 탱크 저장소 없죠? 간이 탱크 저장소 들어가 있죠. 정답 몇 번? 2번. 자, 그리고 요번에 또 새로 생긴 게 최근에 흡연장소. 흡연장소 기준은 꼭 보세요 하셨죠?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문제도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흡연장소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19조 2에 따라 제조소 등에서 흡연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령 기준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한다. 지정하면 구획된 실로 하는데 가연성 증기나 미분이 실내 체류하거나 실로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위치, 구조나 설비를 모두 갖추어 예방 조치해야 되고, 흡연 장소는 옥내가 아니고 예전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냈었죠. 옥외였죠. 외.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 외에 지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내로 해야 되는데,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옥외로 지정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엔 건축물 내죠. 요게 바뀌었네요. 두 개가. 그죠? 이런 내용 다 맞고. 정답이 그래서 3번이죠. 3번. 다음. 정밀정기검사와 중간정기검사의 시기로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정밀정기검사는 우리가 완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2년, 그 외에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게 다 몇 년이에요? 어차피 중간이 4년이죠.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옳지 않게 짝지어진 건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36번 2억 이런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7번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하고 있는 건축물에
증기 미분을 옥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를 설치한다? 배출 설비를 설치하는데 배출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배출 설비도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보셨을 때 여기 배출 면적이 요게 1m 제곱당 바닥 면적당 몇을 빼줘라? 우리가 28이 아니고 18을 빼줘라 라고 얘기하죠. 맞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출 설비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시면 좋다. 왜냐면 배출 설비보다는 지금까지는 원래 뭐가 더 잘 나왔냐면 이제 환기 설비라던가 채광이라던가 조명 이런 게 훨씬 잘 나왔는데 여기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배출에서도. 다음 38번. 조사법상 관서장은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조사 결과를 공포할 수 있다. 그럼 그 조사 결과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은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원인, 사람들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 그리고 건물과 구조물. 화재 예방을 위해 공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청장이 아니고 요게 관서장이에요. 됐죠? 관서장. 관서장. 얘가 잘못됐다. 39번. 조사법에서 목적고를 자, 이거는 제일 쉬운 문제죠. 그죠? 찾아보십시오. 일단 거기 가보면 이제 이 법은 예방 및 법규에 활용하기 위한, 그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원인, 성장, 확산. 제대로 다 들어가 있네요. 피해 현황까지. 그래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이란 말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3번에 가보면 얘가 답입니다. 예방 및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법규가 아니고. 용어의 정의 그대로 찾아주시는 겁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요 1번, 2번, 4번이 대표적인 300짜리입니다. 얘네들. 근데 얘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그지? 요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는 거. 아이고 색깔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죠. 이게 왜냐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조사법은. 그래서 조사법은 300짜리랑 200짜리 다 보고 가세요. 300짜리랑 200짜리 다 보고 가시면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에 가보면 얘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는 거. 맞죠? 나머지는 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경체 문제, 사실 문제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풀어봤고요. 혹시 이상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을 하거나 고쳐서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 또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